가슴 아프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능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찰나의 실수로 승패가 갈리는 승부의 세계에서는 무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무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상황과 나에게 잘 맞는 무기의 선택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물론 오락 아이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시지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 활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시 지원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즉 컨설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참조 자료로는 일단 두꺼운 입시 자료 서적, 그리고 3장짜리 초대형 종이 배치표,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석해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부형이시라면 3장짜리 대형 종이 배치표나 두꺼운 입시 자료 서적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자료는 각 학교 입시 반영 비율, 입학 정원과 같은 기본 정보 조사에는 유용하지만 정시 지원 대학을 선별할 때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종이 배치표는 그냥 쉽게 사설 재수 학원이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시 자료 책자도 저 같은 선생님이 기본 정보를 참조할 때 잠깐씩 활용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종이 배치표 들고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보고 지원대학 선정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돌돌 말아서 때려줄 거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종이 배치표에 대해서 워낙 많이 질문들을 하셔서 간단하게 사용 설명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이 배치표는 동일 대학 내에서 과 순위와 입학 정원을 확인하는데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파란색 박스 안에 제일 위에 있는 과가 당연히 제일 높은 과가 될 거고 밑에 있는 과가 당연히 제일 낮은 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기 색깔로 써 있지만 모험 지원 학과를 선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험 지원 대학과 학과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생과 학부형님들이 모험 지원 대학을 선별하시고 그리고 학과를 선정하실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위권과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지원표상에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조심하실 게 그 밑에 있는 다른 색깔은 다른 대학의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 마감이 끝나면 막상 하위권과의 경쟁률이 치솟게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합격 점수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공격하자는 얘기예요. 즉, 안전지원 대학을 선별한 후에 모험지원 대학까지 선별하셨다. 그렇다면 하위권과를 노리신다기보다는 입학 정원이 많은 중위권과를 노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도 학교 순위를 언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엄연한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 배치표는 희망하는 동일 학과에 대한 대학별 순위를 확인하시는데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전자학과 진학을 꼭 희망한다. 그러신다면 학교별로 전자학과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대학교에 따른 전자학과 순위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배치표하고 입시자료 서적은 실제로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종이 배치표를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기준 점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능 성적 중에서 물론 표시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 원점수나 100분이나
표준점수 총합으로 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각 학교에서 제시하는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함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잘 봤다. 그럼 그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 나는 국어를 못 봤다. 그럼 당연히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개인 환산 점수로 전환도 안 될 뿐더러 반영 비율도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참조하진 않습니다. 즉, 대학 환산 점수, 과목별 반영 비율, 과목별 가산점, 그리고 표준 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그리고 곧 있으면 발표될 수시 2월 인원과 같은 중요 세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변수들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들이라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한대요. 그런데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종이 배치표를 보면 파악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잘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성마이맥, 이투스, 진학사 등과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업체가 있을 거예요. 한 개 대학을 무조건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아셔야 할 겁니다. 즉,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이용 구매권을 구입하고 본인 성적을 입력한 후에 지원 희망대학과 학과를 지정 입력하면 사이트들이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격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등수로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점수차를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개인 또는 컨설팅 업체와 상관없이 이런 사이트를 참조해서 대부분의 정식 컨설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이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이트의 특징을 잘 알고서 활용하신다면 매우 유용하겠지만 맹신하면 우리 수능 점수를 정말로 손해보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를 극대화하시려면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열심히 설명드린 데이터 수집의 한계, 합격 예상 점수의 형성 원리, 보정값 반영 원리를 꼭 이해하고 익히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그래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모험대학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배치표도 가능하면 3군데 이상을 구매하셔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이트 활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본적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활용하고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는 바로 과목별 반영 비율 그리고 과목 조합에 따른 내성적 분석입니다. 제가 1강에서도 강조드렸을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백분위가 중요하다.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라. 그리고 국수 영탐 중에서 반영 비율이 어디가 유리한지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찾는 방법이 바로 지금처럼 사이트의 데이터, 즉 내성적 분석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 데이터를 먼저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 이미지는 진학사와 이투스의 데이터, 내성적 분석의 데이터를 캡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표박스 안에 왼쪽 이미지의 왼쪽에 보면 반영 비율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의 밑에 부분에 보이시면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의 반영 비율에 따른 개인의 상위 누적 백분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위 누적 백분위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한 대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맥락도 잡지 않고 무조건 검색하니까 시간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걱정돼 하실 분들 계실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따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큰 그림만 잡으시고 지금 머릿속에 내성적 분석에 들어가서 표준 점수든 백분이든 또는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투스의 내성적 분석 자료가 정말로 유용합니다. 나중에 꼭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영비율이 너무 복잡하니까 대략적 그림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중에서 세무, 회계, 경영과 같은 소위 말해서 상경계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국어보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학이나 아니면 사학처럼 소위 말해서 인문계열이라고 분리된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과에서는 수학하고 과탐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대학이 서강대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부 대학, 예를 들면 교대라던가 원광대, 의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이 1대 1대1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효율성이 높아지실 것 같아요. 온라인 매치표에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자동으로 보여주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향적으로 내 성적이 어디에 유리한지 알면 검색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국어 반영비율이 낮은 데가 유리한데 아니면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데가 유리한데 아니면 1대 1대1로 반영한 대학이 유리한데 이거를 내 성적 분석을 통해서 익히신 다음에 큰 맥락을 잡고 검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알다시피 환산 점수를 산정할 때 과목 조합도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상위권 대학일 경우 국수 영탐을 다 조합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필수 과목을 지정한 다음에 선택 과목을 추가로 선택하게 할 겁니다. 얘들아, 우리 대학은 뭐 수학을 필수로 할 거야 또는 국어로 필수로 할 거야. 그 외 나머지 두 과목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런 식의 조합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 온라인 배치표에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배치표가 제공하는 꼭 확인할 두 번째 데이터는 바로 점수 조합에 따른 개인별 환산 점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는 수능 성적표에 있는 백분위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가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환산 점수로 변환시켜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지만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하실 필요 없고 당연히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대성마임에게 이미지를 캡처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제공해줘서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보통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다 활용하긴 하지만 특히 이과 상위권 대학, 보통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백분위를 다 잡는 경우도 있지만 표준 점수로만 반영하거나 또는 백분위로만 반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산 점수의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고려대하고 연세대가 보통 환산 점수 총점이 1000점대입니다. 근데 올해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에 한해서 고려대는 600점대 후반이 합격 점수가 형성이 됐었고 연세대는 700점대 초반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가산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특정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2외국어로 대체가 되는지 그 정보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차 지원 가능 여부도 데이터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교차 지원이 된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지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1등급 제한이 걸려 있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영어 등급을 제한이 있는지 또는 가산점을 주는지 아니면 감점을 하는지 그것도 당연히 다
보여줄 거고 마찬가지 학생부 반영 여부도 보여줄 거고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도 보여줄 겁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서강대가 될 건데 서강대는 얼마 전부터 반영비리 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탐구 반영비율이 국어보다 오히려 적게 됐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강대 이과 학생들은 문과를 교차 지원할 시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교대는 수학기 또는 수학하고 과탐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이것도 좀 다르긴 하죠. 이 얘기는 살짝 옆으로 새기는 합니다만 이과 학생들 중에서 서강대하고 교대를 지원하게 되면 특히 서강대는 문과로 그리고 교대를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료를 총통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합격 예측의 값을 보여줍니다. 합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의 지원의 등수 자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합격 예상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 사이트가 두 가지 지표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이트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모의 지원 등수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땡땡대학교 땡땡학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그 과에 현재 몇 명이 지원해서 지원한 학생이 현재 몇 등이다 라는 수치를 보여줘서 합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수차를 강조하는 사이트에서는 그 대학의 합격 예상 점수가 몇 점인데 학생 점수가 몇 점이어서 몇 점의 점수차가 난다 라는 방식으로 보여서 합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점수면 유리한 거고 마이너스 점수면 불리하게 된 걸 거예요. 어쨌든 등수 자료가 됐던 점수 차이가 됐던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말로 해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처럼 5단계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직관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로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뭐 유리할수록 파란색으로 갈 거고 불리할수록 빨간색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을 건데 아마 진학사의 뭐 2칸, 3칸 이게 가장 유명한 표현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 방식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좀 주로 얘기를 드리자면 등수 위주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1강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등수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엔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 학과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 사이트의 단점은 대중의 민감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시켜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사이트마다 다르고 또 동일한 사이트라 할지라도 매년 성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정시 상담할 때 보통 3개 정도 사이트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사이트를 A, B, C라고 편의상 정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해에는 A 사이트가 점수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B, 그리고 C 사이트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해에는 C 사이트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B, 그리고 A 사이트가 가장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작년에 C 사이트가 합격 예상 점수를 가장 낮게 잡아서 C 사이트를 보고 지원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떨어졌다라고 자체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정값을 세게 잡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 C 사이트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자체 분석하느냐? 아마 자회사가 운영하는 재수학원의 재원생의 합격률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로 많은 항의 전화가
왔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에는 판매를 위해 보존값을 세게 잡고 반영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결국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도 사기업입니다. 저는 매년 이런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나게 되면 몇 가지 샘플을 돌려보고 어느 사이트가 점수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미 파악은 끝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이상 사이트를 구매하신 후에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중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를 선정하시고 선정한 동일 대학 내에 3개 과, 즉 상위권 하나, 중위권 하나, 하위권 하나를 선정하고 사이트에 입력하신 다음에 합격 예측값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상위권 대학이 좋다고 얘기 드린 것은 사실상 여기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대처럼 최상위권과를 적용해도 적용은 되긴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등수 자료보다는 점수차 데이터를 더 좋아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그 점수 차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과 문과 이과별로 대표적인 과를 선정해서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배치표에서 오른쪽처럼 점수를 보여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점수는 예를 들어서 710점인데 A 사이트가 판단하는 그 과의 합격 예상 점수가 720점이어서 710점 빼기 720점 되니까 마이너스 10점으로 점수차 데이터가 잡힌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값이 잡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이트가 100% 맞다면 이 과를 지원하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플러스 5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학생 점수는 705점인데 C 사이트가 판단한 그 과의 합격 예상 점수가 700점이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705점 빼기 700점 하게 되면 플러스 5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플러스 값이 되니까 만약 C 사이트가 100% 맞다면 여기도 합격될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값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테니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어느 사이트가 점수가 높게 책정됐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만 보시더라도 어느 사이트가 합격 예상 점수가 가장 높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학생 점수는 동일하고 이 동일한 점수를 각 사이트에 입력을 했는데 예측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이유는 사이트마다 다른 합격 예상 점수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즉, 학생 점수 빼기 사이트가 갖고 있는 합격 예상 점수를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사이트가 갖고 있는 합격 예상 점수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권과에서도 A 사이트가 가장 마이너스 값이 높기 때문에 A 사이트가 점수가 높게 형성된 거겠죠. 그리고 중위권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위권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즉,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A 사이트가 가장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C 사이트가 가장 낮게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대학 한 곳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높게 점수가 형성된 A 사이트를 포함해서 3개 사이트의 합격 가능성을 긍정값, 즉 플러스 값으로 잡고 있는 후보 대학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단 여기서 명심할 점은 자신의 점수를 손해보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서 세계 사이트에서 긍정값을 보여주는 대학과 과를 선별한 후에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합격하면 반드시 단일 용의가 있는 대학을 안전지원 대학으로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지원 대학을 찾았다면 어떻게 모험지원 대학을 찾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즉, B하고 C 사이트가 A 사이트보다 점수는 낮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점수 데이터를 그냥 감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작년 합격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자료였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긍정값, 부정값을 잡고 몇 개 사이트가 긍정으로 보는지, 몇 개 사이트가 부정으로 보는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이 표박스 안에 두 개 사이트, 즉 B하고 C 사이트에는 플러스 값, 그러니까 긍정값을 잡고 있죠. 그리고 A 사이트는 마이너스 값, 부정값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표박스에서 B하고 C 사이트는 긍정값, 플러스 값이죠. 그리고 A 사이트는 마이너스 값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즉 세 개 중에서 두 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인원수가 충분히 많다면 모험대학으로 뽑아서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해줍니다.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전지원 대학을 선정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마찬가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떤 질문일 거냐면 선생님, 두 번째 경우는 평균을 내보니까 0점이잖아요. 그러면 모험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세 번째 경우는 평균을 내보면 부정값, 즉 마이너스 값이 꽤 세게 잡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저도 세 개 사이트의 평균을 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쌓일수록 자꾸만 세 번째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을 대학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답이 바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였어요. 즉 사이트마다 편중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거기서 하위 80%를 잡고 또 거기에 보정가까지 잡으니까 실제 합격 예상 점수와 실제 합격생 점수 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합격자 상위권 데이터를 수집한 사이트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합격 예상 점수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마치 A 그래프처럼. 그리고 반대로 합격자 중에 하위권 데이터를 수집한 사이트는 결과적으로 합격 예상 점수 컷이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 사이트처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평균을 낸다기보다는 긍정값, 부정값을 갖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균을 내지 않고 세 개 중에서 몇 개 사이트가 긍정값을 보여주는지 판단합니다. 즉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두 개 사이트가 긍정값이고 한 개 사이트가 부정값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인원수가 충분하다면 모험지원 대학으로 선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럼 또 머리 좋은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예요. 쌤, 이왕 모험하는 거 첫 번째 경우처럼 부정값이 두 개고 긍정값이 하나여도 모험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 정말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같은 점수면 같은 점수라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대학의 합격 가능성은 정말로 많은 그리고 오랫동안 입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왔고 그리고 해당 연도의 수능시험 난이도를 분석할 줄 알고 그 외 추가적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모험 지원해라 라고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지원 대학과 모험지역 대학을 선별할 때 모두 다군에서 다시 한번요. 다군에서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소수의 학교에 몰리기 때문에 다군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가군과 나군에서 모험지원, 안전지원 대학의 후보를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치표를 활용해서 안전지원대학과 모험지원대학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첫 번째, 온라인 매치표를 3개 이상 구매를 한 후에 수능과 내신 성적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일 대학 내에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과 하나를 선정하시고 각 사이트에 입력한 다음에 합격 예측값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합격 예상 점수가 높게 잡힌 사이트 그리고 낮게 잡힌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가장 높게 잡힌 사이트를 포함한 3개 사이트에서 긍정값을 보이고 동시에 인원수가 많은 후보 대학들을 선별 후에 거기서 꼭 단일 용의가 있는 대학을 안전지원대학으로 선별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안전만 추구하게 되면 내 점수를 손해보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 사이트 중에서 2개 사이트에서 긍정값을 보이고 인원수가 많은 대학을 모험지원대학으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별한 후보군에서 나에게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인지 구상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수능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재수와 대학 입학 중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선택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도 실제로 재수를 해보았고 또 10년 넘게 재수생과 함께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재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재수하는데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 굴욕감을 배로 갚아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제가 느끼기에도 재수는 거의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재수학원 선생이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쌤, 제가 대학 하나 걸쳐놓고 재수를 하면 나중에 힘들 때 재수 때려치고 학교로 돌아갈까봐 나태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대학 지원 안 하고 그냥 바로 재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정말로 많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재수생으로서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미리 경고드리지만 생각보다 재수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 대학을 합격은 해놓으시고 재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3시간에 걸쳐 온라인 배치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객관적 입장에서 장단점, 활용 꿀팁,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리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3개 사이트의 활용법을 다 익히시고 난 후에 정시지원 후보대학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하셔도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정식 컨설팅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